막걸리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촌스러운 술. 그런데 왜 여길 또 오셨지? 잊으신 물건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잘 챙겨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박정수의 병은 약으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병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 따뜻한 반전,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술도가의 아침은 고소한 누룩향으로 가득합니다. 마광숙은 술독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어제 여사님께서 떨어뜨린 알츠하이머 약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광숙은 일단 한동석에게 이 비밀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정수가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꼿꼿한 자세는 여전히 위압적이지만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내가 왜 또 여길 왔지?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어제 했던 방문을 깜빡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뭐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광숙은 재빨리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정수에게 건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여사님, 이거 찾으신 거죠? 어제 소파에 떨어져 있어서 챙겨놨어요. 무슨 약인지 다 보셨겠네요. 보신 대로예요. 난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광숙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정수는 약통을 받아들며 얼굴을 굳힙니다. 그녀의 눈빛에 방어적인 경계가 스칩니다. 광숙은 정수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때 한동석의 전화가 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전화였습니다. 광숙이 여기 오셨다는 말을 하자 동석은 광숙씨, 장모님께서 또 무슨 일로 가셨어요? 어제도 다녀가셔놓고. 잊으신 물건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잘 챙겨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광숙은 동석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이 장모는 마당에서 장광약주 병을 힐끗 봅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며 경멸이 드러납니다. 막걸리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촌스러운 술. 광숙은 정수의 말을 잠시 멈칫하지만 곧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여사님, 저희 약주는 좀 달라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생각 바뀌실지도요. 정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합니다. 광숙은 박정수에게 막걸리에 얽힌 놀라운 과거가 있다는 것은 모른 채 그저 정수를 안타까워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광숙은 LX 호텔에 납품을 위해 가는 길. 이를 한참 보던 광숙은 문득 화장실 앞에서 서 있는 박정수와 마주칩니다. 광숙은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자주 뵙네요. 그리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자꾸 보니 좀 그렇군요. 죄송해요. 납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그대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박정수를 광숙은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핏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자켓과 옷을 뒤집어 입은 어색한 모습입니다. 광숙은 여사님,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 안으로 박정수를 이끕니다. 정수는 곧바로 상황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기세가 잠시 무뎌집니다. 이런, 내가 정신이 없었네. 굳이 그대한테 도움받을 건 없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환경 바뀌면 소화도 안 되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사님, 제가 어제 드리려던 게 있었어요. 그러고는 광숙은 정수의 실수를 내색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약주 선물 세트를 정수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어제 광숙이 정수의 병을 알고 저도수 장광약주로 만든 마음의 휴식 선물 세트였습니다. 세련된 포장 안에는 힘든 날엔 이 약주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손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약주예요. 알코올은 많지 않고 부드러워서 도움이 될 거예요. 박정수는 막걸리라는 단어에 눈썹을 찌푸리지만 손편지를 보고 망설입니다. 막걸리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선물을 받아듭니다. 그녀의 눈빛에 작은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잠시 후 동석은 광숙에게 전화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애정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광숙 씨, 장모님이 요즘 자꾸 이상하시네. 호텔에서 또 만났다면서요? 괜찮아요, 동석 씨. 우연히 뵈었어요. 내가 잘 챙겼으니 걱정 마세요. 광숙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광숙은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석은 알 수 없는 광숙의 배려에 희망을 느낍니다. 호텔 정원의 바람이 정수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그녀는 약주 세트를 내려다보며 멈춰섭니다. 광숙의 손편지와 조용한 배려가 그녀의 굳은 마음에 균열을 만듭니다. 정수는 아직 선물을 열지 않지만 이 여자가 다르다는 생각에 잠깐 고개를 듭니다. 며칠 뒤 술도가 시음에는 장광약주의 깊은 향으로 붐볐습니다. 마광숙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문득 박정수를 떠올리며 그간 어떻게 지내셨을지 광숙은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시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수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박정수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광숙이 선물한 장광약주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묘한 여백이 있었습니다. 광숙은 놀란 마음을 누르고 정수에게 다가섰습니다. 여사님, 오실 줄 몰랐어요.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걸 마셔봤어요. 별 기대 없이 땄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그 향이 어딘가 낯익고 또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정수는 깊은 고민과 한숨 끝에 천천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내 딸이 있었어요. 아시죠? 한서방의 사별한 아내. 어릴 적부터 술 냄새를 참 좋아했지. 특히 막걸리. 하지만 어느 날 막걸리 납품하던 차에 치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 술 냄새만 맡아도 미칠 것 같았지. 박정수는 말을 멈추고 약주병을 가슴팍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먼 과거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없이 웃는 게 죄스러워서 그 기억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바랐던 건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 거였단 걸 알았어요. 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더니 이내 다시 떴습니다. 이 약주, 딸이 좋아했던 그 맛이야. 이걸 마시니까 마치 그 애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 광숙은 정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깊은 온기를 가졌습니다. 여사님, 그 기억이 너무 아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 어머님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이렇게 부드러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녀가 기억의 벽 너머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숙 씨, 장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야. 아니에요, 오빠. 제 걱정은 말고 천천히 옆에 있어드려요.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이내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상처를 말없이 안아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다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닷하게 앉아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던 말투는 사라지고 입꼬리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막걸리에 대한 너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너의 장광약주로 위로를 받았다. 광숙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합니다. 여사님께 위로가 됐다니 정말 기뻐요. 따님도 여사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대가 내 병을 말없이 지켜봐준 거 알고 있었어. 내 약들도 자켓도 그때는 체면 차리느라 못 말했는데 고맙네. 정수는 그러곤 곁에 앉은 동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방 광숙 씨는 내 딸처럼 따뜻한 아이야. 너희 둘 이제 반대하지 않겠네. 내 병은 약을 먹으면 진행이 심해지지는 않으니까
내 걱정은 말고 잘 교제해보시게. 이에 한동석은 장모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광숙 또한 기쁨과 걱정, 떨림이 엉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광숙과 동석은 마당에서 함께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광숙의 눈엔 조용한 연민과 깊은 감사가, 동석의 눈엔 사랑과 벅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걸음에는 오래간만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술도가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속에 장광약주의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장광약주는 이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용한 감동의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광약주는 정수의 상처를 치유한 감동의 매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수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었을까요? 뇌피셜로 만든 이 영상, 다음 회차에서는 광숙과 정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약주 한 잔에 담긴 진심, 그건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습니다.